안녕하세요. 전 국민의 통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물리치료사 문교원입니다. 이유 없고 원인 모를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이 불편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물리치료사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짐이 부족하다 어떻게 될까요? 걷다가 나 가끔 그러는데. 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관절을 다 박살내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독실님처럼 사시사철 똑같은 안 움직임을 유지하면은 쓰지 않으면 아마 퇴화를 하실 것 같은데요. Look at my eyes, look at my body, girl. You like it right? Oh no, no, no. Look at my eyes. You know that what I'm saying. 자, 우리가 봄이 되면 찾아오는 무릎 관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매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결과 작년도 2월에는 87만 7,935명인데요. 3월이 되자마자 96만 명, 4월에는 101만 명, 그리고 5월에는 약 103만 명으로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그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이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무릎이 아파졌다는 사람들이 왜 많아졌을까요?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렇죠. 산책도 하고 너도 나도 벚꽃도 몸을 많이 보고. 움직이는 거야. 너도 나도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지. 누나들이 가야 되잖아요. 뛰고 걷고. 네, 너무들 잘 알고 계신데요. 사실 무릎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잘 지지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잘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우니까 잘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외출도 잘 하지 않다가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움직이고 싶고. 그래서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굳었던 무릎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고 아니 저 겨울 내내 이제 전기장판 켜고서 그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따뜻하니까 자꾸 이제 돌아다녔더니 무릎에서 막 꾸덕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아프고. 차라리 독실님처럼 사시사철 똑같은 안 움직임을 유지하면은 오히려 고통이 덜할 텐데. 움직이지만 않으면. 사람은 하던 것처럼 해야 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죠, 선생님? 쓰지 않으면 아마 퇴화를 하실 것 같은데요. 퇴행성 온다, 이제 퇴행성. 어떡하지, 이거. 그대로 의자가 이제 휠체어로 바뀌는 거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우리가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이제 관절염하고 주변 연골 조직의 손상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생겨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제 그런 거죠. 새 차를 뽑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중고차가 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연골도 점차 닳게 되면서 정상적인 연골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고요. 실제로 전 세계 인구 중에요. 2억 5천만 명 이상이 이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유독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좌식. 걸레질, 바닥 청소하는. 정답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문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흔히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침대나 소파가 많아져서 이제 우리는 입식 문화 아니냐. 근데 거실에 소파가 있어도 소파에 앉는 분들보다는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대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딱 지금 제 우리 얘기인데. 그리고 소파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맞습니다. 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일상에서 양반다리나 쪼그리는 자세를 자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자세의 문제들은요, 무릎 건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릎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자,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진 침팬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아 인간이랑 좀 비슷하네 골격이. 그렇죠. 골격은 비슷하죠. 근데 하태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무릎 관절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럼 아까 제가 무릎 관절의 기능을 두 가지로 설명드렸죠. 하나는 지지, 하나는 움직임. 침팬지는 지지에 더 힘을 쓴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두껍고 탄탄해 보이는 거군요. 자,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걸을 때 보면은 무릎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침팬지는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지금 너무 잘하세요. 침팬지인 줄 알았어요, 순간.
무릎을 거의 안 써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높은 물건을 짚기 위해서 일어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팬지보다는 사람에서의 무릎 관절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적으로 우리가 더 무릎이 더 네. 튼튼했었어야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동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오래 달리기도 못하고 그러면. 그렇죠. 좀 더 오래 먼 거리를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는 거죠. 발과 무릎을 사용해서. 너무 재밌다. 네, 저도 이렇게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여운 강아지를 한번 볼까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릎이라고 생각되는 부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위에 있네요. 저 아래쪽 아니었어요? 아래는 발목이에요. 발목이구나. 네, 그 위쪽에 무릎이 있습니다. 굉장히 허벅지랑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네. 그 친구들은 이 무릎을 거의 스프링처럼 사용합니다. 고정된 역할로. 그래서 뒷발로 차고 나가면서 앞쪽으로 효율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지지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뭐 슬개골이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슬개골이 안 좋구나. 강아지. 자, 그렇게 이제 사족 보행을 하는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걷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크게 될 수 있고 그만큼 관절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한 우리의 무릎 구조와 그 역할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무릎 관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위쪽에 있는 대퇴골, 우리가 허벅다리 뼈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정강이뼈, 경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요. 무릎 뚜껑뼈라고 하는 슬개골이라고 있습니다. 저 뼈는 분리돼 있어서 저렇게 있어요. 위에 떠 있습니다. 떠 우리가 있구나. 이 혼자 붕 떠 있는 뼈인데 이 뼈가 도르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무릎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옆에 보면은 인대가 있습니다. 외측 측부 인대가 있는데 이 측부 인대로 인해서 좌우로 구부려지고 무너지는 부분은 이 측부 인대가 잡아주게 되고요. 지탱을. 그리고 무릎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은 안쪽에 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인대. 십자인대가 무릎이 앞뒤로 밀리는 힘 그리고 회전하는 힘에 대해서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 커브를 돌거나 이럴 때 테니스 같은 거 칠 때 십자인대 파열됐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맞습니다. 거군요. 하태가 지지는 상태에서 위쪽의 뼈가 비틀어지게 되면은 전 십자가 나가게 되는 거죠. 전방 십자가. 자, 그리고 나서 전방 십자는 절대 혼자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비틀리게 되면서 내측 측부인대와 내측 반월상 연골을 같이 찢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절대로 무릎의 구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상이 일어났을 때 연쇄적으로 손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릎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릎에는 인대들이 다 잡아주고 있지만 근육들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무릎 앞쪽에 있는 근육이 바로 대퇴사두근, 무릎 뒤쪽에 있는 근육이 우리가 햄스트링, 종아리 뒤쪽에서 무릎을 연결해주고 있는 근육이 비복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근육이 대체적으로 크게 무릎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부터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근육은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는 힘에 대해서 버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허벅지 힘이 부족하다 어떻게 될까요? 걷다가 툭. 걷다가 툭.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다리 풀렸다. 그게 그거였구나. 맞아요. 다리가 풀리는 근육이 바로 이 대퇴사두근이 약화되면서 갑자기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 약간 헬스할 때 하체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계단 내려가 풀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같은 원리인 거죠. 운동 위험한 거 봐라 아주. 운동 위험한 거 봐라 아주. 아니 처음엔 아니랬는데. 아니 근데 컨셉인 줄 아는데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종아리 근육, 이 비복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리고 혈액이 전신으로 퍼져나갈 때 이 종아리 근육의 펌프질로 인해서 정맥을 통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은 어떤 거죠? 발목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근육이죠. 아 제자리에서도 되네요. 펌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딱 올려주시고 까딱까딱 하기만 해도 펌프 작용을 합니다. 아니 저 그래가지고 요즘에 엄청 좋은 운동을 해가지고 설거지 할 때 제가 잠깐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설거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올렸다가 내려갔다. 이거가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갈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보강을 해드리면은
올렸다가 뒤꿈치가 닿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활성도 높일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쉽니까? 쉼 없이. 쉼 없이 하는 게 그렇죠. 계속, 포인트구나. 아이 참. 그리고 우리 무릎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연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위치한 연골입니다. 어른보다 한 10배 정도 더 미끄러운 형태라고 합니다. 3mm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연골이 평생 우리 체중을 지탱하면서 뼈끼리 마찰이 발생시키지 않고 관절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제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뭔가 완충 작용을 해준다. 이런 네, 맞습니다. 완충 작용도 해주고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충격도 같이 흡수해주고요. 자, 우리 몸은 뼈와 근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골에는요 혈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골에서 영양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간접적으로 막 다른 액체에 녹여서 네, 그렇죠. 그래서 연골 주변에는 우리가 그 활액이라고 해서 액체로 차여져 있습니다. 이 액체가 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관절에서 열이 발생할 때 식혀주기도 해요. 윤활유 같은 활액. 컬러까지. 그리고 활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압력을 받으면은 압착이 되면서 활액이 빠져나가고 그때 노폐물들이 같이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압력이 약해지면서 다시 상태가 회복되면서 혈액을 빨아들이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이런 상태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들 무릎이 나빠지니까 뭐 쪼그려 앉지 말라, 양반다리 하지 말라, 다리 꼬지 말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덧붙여 보자면요. 쪼그려 앉아서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요. 결국 무릎 한쪽으로 더 체중이 더 실릴 수밖에 없어요. 즉 똑같은 면적으로 체중이 들어가야지만 안정적으로 지지가 되는데 한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 눌러지는 쪽의 마모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모형을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경골이 있고요. 위쪽에 대퇴골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연골이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압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비벼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비벼지는 거예요. 아이고, 뜯어졌네 벌써. 벌써 뜯었어. 찢어졌어요. 좀 아이고. 뜯어졌네 벌써. 벌써 뜯었어. 이 정도의 압력만 줘도 쉽게 찢어지는 거예요. 사실 무릎 연골 아까 3mm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보다 얇은 구조고 하긴. 이거보다 훨씬 미끄러운 구조예요. 그런데 조금만 해도 벌써 뼈가 나타납니다. 뼈와 뼈끼리 부닥치면 엄청나게 아플 수 있단 아이고. 말이에요. 네. 특히 무릎 안쪽이 좀 취약하거든요. 무릎 안쪽 연골이 변형이 되면서 다리 모양도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골은 여러 이제 단백이랑 다당이랑 그런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연골 관절에 탄성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관절의 쿠션과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충격을 완화하고 연골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마모 속도를 늦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의 모든 세포는 혈액을 통해 영양소와 산소가 이제 공급이 맞아요. 되는데요. 혈관이 없는 연골 같은 경우는 콘드로이친이 스펀지처럼 혈액 속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연골에 전달을 하고 활액이 빠져나갈 때 노폐물을 함께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콘드로이친은 항염증 작용과 함께 연골을 부대를 억제하는 생리적인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자, 이는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관절 질환의 예방과 증상 완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잠을 주무실 때 어떤 자세로 수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새우. 새우. 저도 이렇게. 아, 새우. 저 그 뭐지? 이렇게 정자세에서 하면 좋다 그래서 네. 한 번은 마음 먹고 한 2시간을 버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힘들어. 우리가 밖에서 흔히 걷거나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을 때만 무릎 관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우리의 무릎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맘대로 안 되던데. 잘 때도요? 자, 우선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사진을 보면은 저분은 어떻게 하고 주무시고 계시죠? 양팔을 이렇게 편해 또- 보인다. 근데 무릎이 한쪽이 확 꺾여 있는 맞네. 맞아요. 그러네. 맞아요. 사자 다리로 자는 자세예요. 저는 이 자세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누워서 주무실 때는. 어떤 부분이 문제예요? 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보면요. 무릎을 구부려서 들게 되잖아요. 네. 네.
몸이 돌아갑니다. 그 등 쪽으로 회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회전이 돼. 회전이 발생하죠. 다리를 들어서 옆으로 눕히게 되면은 이 다리의 무게에 따라서 골반과 허리가 비틀어집니다. 맞아요. 그게 첫 번째로 좋지 않은 거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 어떤 거냐면은 무릎이 굽어져 있어서 우리가 양반 다리와 비슷한 채로 잔다는 거예요. 나 양반다리 맨날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뭐가 안 좋은 거예요? 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관절을 다 박살내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이쿠. 지금이라도 좀 편한 자세로 두 다리 쭉 펴고 무릎 사이에 지면에서 한 10cm 정도 잘 띄워준 상태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를 사실 거스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상들의 습관들만 개선해도 우리 무릎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들 튼튼한 무릎으로 오래오래 편하게 걸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